네, 수학 익힘 문제 적어요.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파트이고요. 지금 각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를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때 이 세타는 어떤 녀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범위가 중요해요.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녀석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 주어진 각도를 먼저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24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24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약분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 이 각도에서 2파이만큼 한 바퀴 돌려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겠죠. 그쵸? 세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 바퀴 돌리면 6파이만큼 각도가 커질 건데요. 자, 6파이만큼을 더해주면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죠.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음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수치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 바퀴를 더 돌려주면 되겠죠. 2파이만큼을 더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4이 8파이에서 1파이 빼서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4분의 7파이가 어쨌든 위에 있는 요 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4분의 7파이 더하기 여기서 2파이를 여러 번 적용을 해서 더해줘도 같은 동경을 나타낸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세타 자리에 들어가는 각도는 얼마예요? 4분의 7파이죠. 그러니까 세타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부채꼴 일단은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주면은 좋을 거예요. 반지름의 r 여기 표시를 할게요. 자, 중심각 세타 여기. 자, 이때 이 세타는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 접근하는데 조금 더 편하겠죠. 우리 전에 학습했던 것처럼 호의 길이 또는 넓이를 얘기를 할 때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어쨌든 넓이를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 S가 고정인 거예요. 이 넓이를 S라고 얘기를 할 때 얘가 고정인 거예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바꾸고 있네요. 넓이를 바꾸는데 어떻게 반지름이 늘어나지? 넓이가 고정인데 어떻게 반지름이 늘어나지? 그 말은 그렇죠, 중심각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네,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를 줄이긴 줄여요. 얼마나 줄인대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렸네. 10%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R 원래 반지름의 R이었는데 10%라 함은 10분의 1R이죠. 100분의 10이니까 이만큼을 추가로 더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1R을 반지름으로 설정하면은 10% 늘어난 반지름이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0분의 11R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당연히 반지름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중심각은 줄어들 거예요.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넓이는 고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이걸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이 세타의 몇 배가 되는데 곱하기 몇 하면 세타 프라임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S가 고정이기 때문에요. 이 S를 R과 세타로 나타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R과 세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의 RL로 구할 수 있는데 이 L 자리에 R 세타를 대신 적어주면은 2분의 R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넓이가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늘어난 부채꼴에서도 똑같이 이 넓이가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S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왼쪽이랑 같다 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서도 반지름이랑 세타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해서 넓이의 식을 서술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의 넓이를 좀 식으로 서술을 해볼게요. L', 이 녀석의 호의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지름 곱하기 각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L'이 되는데 넓이도 이어서 서술을 해보면은 똑같이 S지만 2분의 1에 반지름이 바뀌었습니다. 10분의 11R 그리고 RL'. 이 L'을 곱해줘야 되겠죠. L'을 위에 구한 녀석으로 바로 대입을 할게요. 10분의 11R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1의 제곱 R 제곱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녀석도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녀석도 넓이를 나타내니까 같겠어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와 2분의 1의 10분의 11 R 10분의 11 제곱 그리고 R 제곱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2분의 1 약분 R 제곱 약분 이렇게 되겠죠. 자, 남은 것들 서술. 세타는 100분의 1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1.21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타 프라임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거는 반대로 적는 게 낫겠네요. 100분의 121 이렇게 적고 121분의 100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121분의 100 세타는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배라는 거예요? 121분의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젠트 세타 값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분모, 코사인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인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인은 어떻게 구해줄까요? 코사인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요 사실을 좀 활용해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코사인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13분의 5의 제곱 169분의 25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사라지죠. 자,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169분의 25 이항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9분의 25 되고 분모는 169로 통분될 거고요. 1은 169분의 169니까 169에서 25를 빼서 얼마가 돼요? 144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겠어요. 169가 13의 제곱이니까 13분의 144는 12의 제곱이죠. 12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일단 숫자는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플러스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2사분면이라는 조건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고려를 하면은 부호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동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평면 이렇게 있고요.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2사분면 각이라는 거는 동경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교점, 반지름이 R일 때 교점을 X, Y라고 하면은
교점의 부호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죠. 그쵸? 이때 사인 세타는 어때요? 반지름 분의 y 좌표인데 y가 양수입니다. r분의 양수니까 네, 0보다 크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인까지 찾았으니까 탄젠트 완료를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3분의 5였죠?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자, 요거 계산해 주겠습니다. 13 약분 마이너스 5분의 12.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 번 볼게요. 세타의 각도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분모 분자에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 식이 있습니다. 이 값이 4일 때 코사인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은 항상 무시하지는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니까. 현재 단계에선 잘 모르겠어도 뭐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파이가 가로축에 있다고 할 때요.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2분의 파이에서 최고점을 이렇게 찍죠. 얘가 y는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의 그림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얘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요. 뭐 적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둘 다 지금 x축보다 위에 그려지니까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요 정도는 일단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 바로 한번 봅시다. 수식이 복잡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분수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이 분모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사인 세타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형태를 왼쪽에도 곱하고 오른쪽에도 일단 곱해주게 되면은 얘네가 전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보다는 크게 되겠네요. 이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0을 포함하지 않아요. 끝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 사인 세타도 0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왼쪽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서 얘네를 양변에 곱해줄 때에도 약분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무리가 없는 겁니다. 양변에 곱해줬으니까 어쨌든 이거 분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왼쪽 분배 먼저 하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고요. 사인의 제곱 세타만 남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것만 남고 사인 세타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오른쪽은 4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 쭉 해주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2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분배해야 되겠네요. 분배 이렇게 4 사인 세타 더하기 4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1이 되죠. 그쵸? 합쳐서 1이 되니까 여기 더해서 2가 되고요. 나머지 식 쭉 서술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뭐가 된다? 4에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 뒷부분은 또 어때요? 네, 이거 묶여요. 어떻게 묶여요? 4의 사인 세타 이렇게 묶어주면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죠? 그쵸? 이 왼쪽도 사실 2로 묶여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지금 이 부분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약분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양변 4로 나누면은 2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 만족시키는 세타 값은 뭐예요? 이 특수각이잖아요. 2분의 1 나오려면은 6분의 파이가 되어야 2분의 1이 사인 세타 값으로 나옵니다. 지금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인 세타를 2분의 1로 만족시키는 녀석은 딱 하나뿐이에요. 여기 이 점이 6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마찬가지로 특수각이에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y는 코사인 x 뭐 이렇게 샬라샬라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해서 평행이동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기에 어떤 숫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좋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x 앞에 2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2 이렇게 묶어주면요. 네, x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요. 그죠? 자,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이제 지금 요 식이 들어갔으니까요. 즉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평행이동 2분의 파이만큼 x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은 뭐예요? 여기 2죠. 그쵸? 자, 그러면은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을 건데 여기 있는 요 숫자에 반비례하니까 2로 나눠져서 주기가 파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좀 체크를 해놓고요. 밑에 1, 2, 3, 4, 5번 차례대로 보면서 판단할게요. 주기는 파이이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쵸? 방금 체크했습니다. 네. 최대값은 4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대값은 어떤 숫자가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 코사인 앞에 붙은 숫자랑 여기 있는 요 3이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죠?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코사인의 그래프는 요런 모양새가 반복되는 이게 한 주기인 그래프가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프가 반대가 요렇게 되는데 자, 원래 최대는 1이었을 거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건데 자, 이 녀석을 3만큼 평행이동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도 3만큼 더해지고요. 더해지면 4가 되네요. 최소도 3만큼 더해지면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최대 4고 최소 2죠. 최대 4 맞고요. 최소 2 맞습니다. 1, 2, 3까지 일단 전부 다 맞았죠. 자, 그래프는 점 0,2를 지난다. 요건 어떻게 보면 돼요? 대입해보면 돼요. 자, x자리에 0 넣으면요. 마이너스 코사인에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죠?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서 제 지금 x자리에 파이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코사인 함수는 맞아요.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해도 원래 값이랑 같아요. 왜 있잖아요. y 이렇게 돼 있으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접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정반대에 있는 파이에 대한 y 값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죠. 이때 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이 안에 있는 코사인의 파이가 마이너스 1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3에서 네,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이면 2가 됐을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0,2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0,4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4번 체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5번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y는 코사인의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 맞나요? 그쵸?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체크를 했죠. y축 방향으로는 네, 뒤에 3 달린 게 플러스 3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번은 이 함수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얘기가 되겠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뭐가 적혀져 있네? 6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과 같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네, 요런 모양새죠. 꿀렁 요렇게 갑니다. 자,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녀석을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만큼 평행이동. 자, 파이가 여기가 파이죠. 그쵸? 여기 0,0에 찍힌 게 그대로 파이로 이동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동하면은 네, 요렇게 되겠죠.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이 한 주기가 왼쪽으로 이제 2파이만큼 이동을 해도 네, 이렇게 최대가 1이 되게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모양새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계속 왼쪽으로도 이동하고 오른쪽으로도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지금 우리 보라색이 다음 단계로 이행한 거죠. 검정색으로 옮기면 안 되고 보라색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니까 네, 검정색 그래프 일단 지웠어요. 이 보라색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은 대칭 이동시키면은 그대로 요 녀석이 되잖아요. 그쵸? 아니, 잠깐만. 이걸 지금 그리기 전에 애초에 이 보라색 모양이 어때요? 이 보라색 모양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인 거죠. 그쵸? 지금 이 녀석이 반대쪽으로, 원점 반대쪽으로 와서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보라색 이어서 그려보면은 여기 이런 모양새 그래프가 되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원점 반대쪽으로 와서 원점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녀석도 원점 반대로 와서 이 녀석.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미 파이만큼 이동하는 순간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모양도 이 보라색 모양이랑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보라색 모양을 식으로 표현한 녀석을 1번부터 5번 중에 찾으면 되겠죠. 그쵸? 지금 이 모양새 어떻게 돼요? 네. 사인의 모양새를 위아래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사인의 모양새가 원래 이렇게였으니까요. 그대로 뒤집은 거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네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려면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Y에 마이너스 붙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네, 이 3번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중 주기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었네요. 자, 일단은 5번 같은 경우 3번이랑 5번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4는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나마 좀 그려보셔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일단 탄젠트 함수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 파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인 2x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인데 지금 2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반비례하죠. 2로 나눠서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파이가 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 4번 중에 파이가 아닌 다른 주기를 가진 녀석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1번 그래프 개형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원래 사인 함수의 한 주기입니다. 주기. 자,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선생님 여기 부분은 점선으로 그릴게요. 왜 점선으로 그렸을까요? 절대값 씌웠잖아요. y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음수인 부분을 어디로 대칭? x축으로 대칭한 모양새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뒤집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한 주기가 돼요.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파이니까 주기도 파이가 되겠네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코사인의 모양새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는 반대쪽도 조금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조금 더 이어서 그려보자.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y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올라가죠. 그쵸?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니까 이번에도 주기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3파이니까 빼면은 네, 파이가 주기가 맞습니다. 정답은 뭐 자연히 하나가 답이 존재한다면 4번이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지 그림이나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코사인 x 4번의 그림입니다. 자, 원래 코사인의 모양은 여기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x의 절대값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코사인에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숫자 1, 2, 3, 4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거의 호도법이긴 한데 각도가 아니라 그냥 1, 2, 3, 4를 넣었어요. 1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해봐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은 여기는 1 넣은 거랑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1도 1 넣은 거랑 같고 코사인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 넣은 거랑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2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고 어떤 x값을 넣던지 간에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 x값 반대쪽에 있는 이 x값이랑 y좌표가 같아요. 반대쪽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쵸? 반대쪽에 찍힙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y축 대칭이잖아. 여기 이 모양이 반대로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코사인 x랑 같은 모양새가 돼요. 왜? 지금 여기 x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새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코사인 x는 원래부터 y축의 대칭이었죠. 그쵸? 자, 어쨌든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함수 이제 코사인 함수인데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 b, c 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x-2니까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쵸? 평행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평행이동은 위아래 폭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서 뭐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이때 중요한 숫자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b파이 같은 숫자가 중요하죠? 네, 각도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럼 이 녀석은 뭐에 영향을 미쳐요? 주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주기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 식에 따르면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 여기 b의 파이로 나눠서요.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가 돼야 됩니다. 파이 길이 약분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관찰할 수 있는 주기는 얼마예요? 지금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가운데 있는 이 모양 꿀렁하는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시작했는데 같은 값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 모양새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 주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길이가 5죠. 그러면은 이 값이 b분의 2가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얼마다? b는 5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이 식을 정리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어쨌든 해결됐고요. 또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코사인의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원래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맞아요. 코사인의 그래프 지금 앞에 뒤에 c를 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혓바닥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혓바닥 모양이 그려지고 이때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인데 여기 a가 곱해졌어요. 네, 맞아요. 이 a가 최대랑 최소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죠. 그쵸? 지금은 양수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a가 곱해졌으면 이 최대가 그대로 a배가 돼서 그쵸? 최대가 a가 되고요. 최소는
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a가 3이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아래 값이 양음의 차이만 있어야 되고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뭐가 또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쳤겠어요? 네, 여기 C가 영향을 미쳤겠죠. 이거는 Y축 방향으로 그대로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하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도 C만큼 평행이동했을 거고요. 마이너스 A도 C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A 플러스 C, 최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인데 여기 3이랑 마이너스 1이 각각 그것들이겠죠.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더하기 C는 3인데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다. 두 개 더합니다. 2C는 2, C는 1이네요. 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는 2가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정답이 틀렸네요. 지금 이 A랑 C는 요건 정답이 맞고요. 선생님도 계산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B값이 지금 틀렸습니다. 뭘 잘못했냐면은 지금 이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가지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랑 4를 빼서 5라고 주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기가 아니죠. 이거 Y 좌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한 사람 없겠죠? 셋만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x좌표가 0이니까 0부터 4까지의 거리가 한 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b분의 2가 4가 되는 거예요. 한 주기가 4니까. 자, 그래서 b는 그쵸, 4분의 2,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2, b 2분의 1, c 1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넘어가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식에서는요, 세타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 세타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히 했을 때는 원래는 식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 2분의 파이가 사용된 패턴이고, 파이가 사용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각 B 이 녀석 안쪽에 있는 각도에 대한 2분의 파이 패턴을 외웠으면 그대로 적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사인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조금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셔도 되겠죠. 자, 우선 사인 함수 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인 함수인데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세타만큼 지금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갔죠? 그쵸? 여기 이만큼 이렇게 갔다고 할게요. 이만큼이 세타만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때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 녀석이랑 그림이 같은 부분을 좀 찾아보죠. 반대쪽으로 이동한 요 모양 어때요? 요 모양? 네, 이 모양 네,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왜냐면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대로 대칭이니까요. 자, 그리고 y축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버리면요, 지금 이 모양새는 네, 이 모양새 이게 지금 빨간 부분이 y축일 때 그 다음 모양새는 y는 코사인의 x죠. 그쵸? 이 코사인의 x의 그래프 혓바닥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타만큼 이동한 녀석의 y값은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사인에 이렇게 나타낸 녀석의 y좌표는 여기 이 녀석이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의 y좌표는 이 녀석인데 어차피 같죠. 서로 대칭성을 좀 따져보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원래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것들 조금 지워보고요. 그 다음 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식에는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는 여기 있어요. 파이에서 세타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쭉쭉 해서 여기 이 점의 y좌표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이랑 같은 모양새를 찾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네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쵸? 여기에서 세타만큼 갔으니까 x좌표 자체가 세타가 되고요. y좌표끼리 어차피 같으니까 y좌표가 어차피 같으니까 이 표현 대신에 네, 더하기 사인의 세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을 위해서 코사인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코사인의 그래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렇게 그려진 녀석에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원래 사인이긴 했는데 축만 바꾸면은 네, 코사인 함수가 되죠. 지금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네, y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코사인 함수예요. 코사인 함수. 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했습니다. 자, 여기가 네, 2분의 파이이고요. 여기서 세타만큼 더했으니까 네, 이쪽으로 파란색으로 하죠. 네, 이쪽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점의 y좌표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네,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비슷한 방식대로 이 녀석이랑 그림이 같은 부분을 찾습니다. 그림이 같은 부분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원점 가까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는데 값이 뭐 간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로 바로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만큼 이동을 하면은 네, 그죠?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양음 마이너스 붙인 차이만 있고 네, 이제 절대값 자체는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y축을 여기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때요?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지는 요 모양새가 네, 요 모양새가 y는 사인의 x가 되는 거죠. 0,0에서 시작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여기 이 점의 y좌표는 y는 sin x에다가 세타를 대입했을 때에 나오는 값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값은.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런 것도 좀 지워서 다시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워서 좀 활용을 다시 할게요. 아이고, 이거 축이 지워져 버렸다. 자, 빨간색으로 하자. 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파이는 여기 있어요. 파이에서 세타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모양새. 자, 여기 이 점, 쌤 방금 빨간색으로 칠한 요 점의 좌표의 y 좌표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림 똑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어디 있겠어요? 파이에서 세타만큼 이동했는데 꼭대기에서 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이동한 지금 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여기 y좌표는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요 y좌표랑 양음의 차이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우, 절묘하죠. 사인끼리 빼서 없어지고요. 코사인끼리 빼서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0이 정답이 되겠어요. 네, 잠깐 이거 왜 안 옮겨지냐?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각삼각형 ABC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기억, 니은, 대금 뭐 이제 좀 복잡하게 서술이 되어 있긴 한데요. 삼각형에 포함된 각도가 지금 BCA이고요. ABC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내부의 각도 성질을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뭐 그림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려볼게요. 어쨌든 삼각형 세각의 합은 얼마예요?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쵸? 180도죠? 180도. 지금 호도법으로 얘를 나타내면 180이 아니라 뭐예요? 익숙해져야 합니다.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지금 코사인의
2분의 b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코사인의 2분의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파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요. b 더하기 c는 네, a 이항에서 2파이에서 a 뺀 거죠. 그쵸? 그러니까 2파이 빼기 a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서술해 볼게요. 이 분모를 2파이에 먼저 적용하면은 2랑 약분돼서 그냥 파이 되고요. 2분의 a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요.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리고 파이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쵸? 2분의 a를 뺐습니다. 이 정도가 2분의 a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그림이랑 같은 모양새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서 2분의 a만큼 간 여기 있죠. 여기 이 그림이랑 같게 돼요. 자, 이 녀석의 y좌표랑 이 녀석의 y좌표는 양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y좌표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원래 이 좌측이랑 같게 됩니다. 자, 코사인에 2분의 a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네, 이 식이랑 지금 다 같습니다. 얘랑 얘랑 같아요. 이게 어때요? 기억에 나오는 사인의 2분의 a 이렇게 나온 거랑 같나요? 아, 잠깐만. 이거 쌤이 또 뭘 잘못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니까 2파이는 360이잖아. 파이랑 같잖아. 그치? 뭐가 좀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은 b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a고 파이 빼기 a고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a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이거 잘못 구했네. 잘못 구했네. 자, 다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2분의 파이 그림 꼼꼼히 그려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렸을 때 2분의 파이 여기 있어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a만큼 더간 요 녀석, 이 녀석의 y값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은 지금 어디랑 같냐면요. 여기랑 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2분의 a만큼 오면 되겠죠. 그리고 y축을 이렇게 옮겼을 때 그 오른쪽 그림은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에 2분의 a 넣은 것과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인에 2분의 a 이렇게 바로 서술해 주면 되고, 이 점이랑 이 점은 이제 양음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빼야 되겠네요.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인,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a 더하기 b는 네, 파이 빼기 또 c가 되죠. 파이 빼기 c.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다 그려야지.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러시고요. 파이에서 c만큼 뺐어요.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c만큼 뺐어요. 여기 이 점의 y좌표네요. 그죠? 그림 똑같은 그림 찾으면 되죠. 또 c만큼 여기 0,0에서 이동한 요 녀석이랑 같게 돼요. 이 녀석의 y좌표 얘기를 해주면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인에 그냥 c라고 얘기하면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 녀석이 결국 뭐였어? 얘가 사인의 c였죠. 두 개 더하면은 네, 2 사인 c가 되네요. 사인 c가 0일 수 있을까요? 사인 c, 이 c는 0도도 안 되고 180도도 안 돼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잖아. 사인에서. 그치? 그럼 c가 0도도 안 되고 180도도 안 되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어야 된다는데 이 중에 0이 되는 녀석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모순이에요.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억 니은 둘 다 아니면 디귿 하나는 맞아야지. 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디귿이 맞긴 한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좀 체크를 해보기는 하죠.
자, 탄젠트 A는 그대로 두고요. 탄젠트 B 더하기 C 요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B 더하기 C는 뭐예요? 네, 이번에 익숙해져야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A 이항하면은 파이 빼기 C 이렇게 돼요. 탄젠트 파이 빼기 C. 자, 우리 그래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뭐 점근선이 있었어요. 2분의 파이. 자, 파이 있었고, 네, 2분의 3파이 이렇게 있었는데,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고요. 네,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래프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왼쪽 부분이 여기 파이 콤마 0을 중심으로 여기랑 서로 대칭 이동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었냐면요. 아니 나 왜 계속 실수를 하냐? 파이 빼기 C가 아니라 파이 빼기 A다. 그치? 자, 아무튼 지금 A라는 값이 있어요. A를 대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A는 어때요?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삼각형 내부의 각도니까 예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각삼각형. 물론 둔각이 될 수도 있었어요. 90도보다 클 수도 있었는데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A는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 이쯤 있다고 치죠. A 이쯤 이렇게 있는 요 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파이에서 A만큼 뒤로 갔어요. 파이에서 A만큼 더 뒤로 갔어요. 여기 A만큼 이렇게 갔는데 반대로 A만큼 이렇게 갔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네요. 근데 이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그림이 어때요? 지금 주기함수고 대칭인 모양이니까 네,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모양이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같고요. 부호가 반대니까 네, 더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된다라는 소리죠. 네, 1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5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호 PQ를 9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뭐 이렇게 샬라샬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순서 내린 발을 이제 P가 여러 개 있는데 9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다가 여덟 번째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수선의 발을 각각 Q1, 2 이렇게 쭉 해서 8까지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각 선분들의 제곱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한 번에 보기 좀 힘드니까요. 일반적인 경우 하나만 좀 표시를 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여기가 어떤 P의 N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때 말하는 Q점은 P의 N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진 요 점을 Q의 N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P1에서 쭉 내려온 이 점을 Q1, P3에서 쭉 내려온 점을 Q3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만들어둔 요 놈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의 반지름은 몇이에요? 원의 반지름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말하는 우리 OQN 이 녀석들 지금 제곱을 해서 더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K라고 얘기했을 때 코사인의 안쪽에 있는 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요 각도가 그죠? 각도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각도 코사인의 세타 하면은 네, 1분의 K C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1분의 K가 돼요. 자, 그래서 K는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 자체가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4분원이 호 PQ를 9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를 등분했잖아요. 호는 어디에 비례하냐면은 중심각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중심각에 비례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호를 9등분했다라는 거는 이게 안쪽에 있는 이 직각을 이렇게 각도를 쪼개서 등분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전부 다 같게 됩니다. 지금 90도잖아요. 얘가 직각을 몇 도로 나눈 거예요? 네, 9등분 했으니까 9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각도는 1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은 차례차례 한번 해보죠. O의 Q1 이렇게 나타낸 요 녀석은요, 사실 코사인의 세타 중심각이잖아요. 그쵸? 중심각인데 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조각인 거예요. PQ 첫 번째 조각이니까 중심각도 첫 번째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10도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그쵸? 그리고 OQ2는 어때요? 코사인의 지금 2는 지금 이 호가 둥분된 것 중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각도도 두 배죠. 그쵸? 하나에 10도니까 합쳐서 네, 20도가 되는 거예요. 20도. 요런 규칙으로 갈 거예요. 요런 규칙으로. 잠시만요. 이거를 네, 이거 말고 이렇게 옮겨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OQ3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코사인의 30도 이렇게 될 거고 쭉 갈 거 아니에요? OQ8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80도 될 거고 맞나요? 응. 뭐 이렇게 여기까지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쭉 더해진 형태가 될 거고요. 얘네들 각각의 제곱을 합한 녀석이니까 이 각 코사인 값들의 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식을 좀 가로로 서술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제곱의 합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코사인의 제곱의 10도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20도 코사인의 제곱의 30도 많지 않아요. 40도 대충 적어볼게요. 50 60 70 80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빼기에 A 요게 뭐가 됐어요? 요게 뭐가 됐어요? 지금 코사인의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A만큼 뺐으니까요. 2분의 파이에서 A만큼 이렇게 빼면 이 그림이죠. 2분의 A만큼의 그림은 또 이 그림이랑 같습니다. 축을 이렇게 바꿨을 때 결국 네, 이 사인의 그림에다가 대입을 한 거랑 같죠. 사인의 A와 같았습니다. 자, 2분의 파이 패턴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코사인의 10도 같은 경우 볼게요. 10도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90도에서 뭘 뺀 거예요? 80도를 뺀 거죠. 근데 이 90이 지금 2분의 파이잖아요. 이게 뭐랑 같다고요? 사인의 이게 A니까 80이랑 같다고요. 그죠? 이 녀석은 사인의 제곱의 네, 80이랑 같은 거예요. 맞나요? 자, 비슷한 이유로요. 네. 코사인의 20도도요. 코사인의 90도에서 네, 70을 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2분의 파이고 이게 A 역할이니까 네, 사인의 70이랑 같은 겁니다. 이 녀석도 사인의 제곱의 70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사인의 제곱의 60 사인의 제곱의 5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사인 제곱 80도 코사인 제곱 80도 합치면 뭐예요? 1이잖아. 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합쳐서 1 여기 합쳐서 같은 각도의 제곱 합 1 여기 1 여기
1 합치면 뭐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면요. 네. 코사인, 사인 이렇게 섞여져 있고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치환함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코사인에 대해서 제곱이잖아요. 코사인이 만약에 어떤 미지수 라지 x로 치환이 되면요,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인도 있어요. 둘 중 하나는 뭐 다른 표현으로 바뀌거나 없어지면 좋겠죠. 이때 이 코사인 제곱을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을 더하면은 1이 되니까요. 이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자리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대신해서 대입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에 세타가 아니라 x지? x. 여기 이 1은 여기 1이랑 더해져서 뒤에 2 이렇게 붙고요. 가운데 항 마이너스 사인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t를 sin x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인데 이때 t는 sin x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게 이 sin 함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볼게요. 반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인데 2분의 1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t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d는 4분의 9니까 2는 4분의 8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9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얼마가 어떻게 더해져 있어? 헷갈린다. 이거. 자, 다시. 자, 미안해. 자,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붙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더해져서 2가 돼야 돼요. 2는 4분의 8이에요. 자, 여기에는 4분의 9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해지면 4분의 8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어쨌든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최대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는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m 값이 4분의 9가 돼요.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는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볼록인 요런 모양새의 그림이 되고요. 지금 이거의 축은 2분의 1입니다. x는 2분의 1. 자, 이때 여기 꼭지점 생기고 최대가 생기죠. 4분의 9고요. 최소를 찾으려면요, 일단은 우리 범위를 고려를 해야 돼요.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다른 색깔 뭐 있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t의 범위를 표시해보죠. 가운데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만 더 가면은 자,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대칭인 부분에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조금 더 가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가 최소인 지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t의 범위니까요. 우리 그래프는 여기서만 살펴보고 바깥 부분을 살펴보지 않잖아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네요. 자, 그러면은 최소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여기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여요. 대입을 하면요, 스몰 m이 나올 건데, 최소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 미안해요. 이거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죠?
지금 이 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림을 아예 잘못 그렸네. 자, 다시 그림이 네 이렇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만큼 오른쪽 가면 여긴 0이죠.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0에서 1만큼 더 가면 여기 이쯤에 1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 보기로 했으니까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네요. 대입하겠습니다. 스몰 m 대입해서 나오는 y가 스몰 m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m 더하기 스몰 m은 얼마다? 4분의 9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은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y는 sin x랑 y는 3파이 분의 x가 있었는데 이 녀석을 연립을 한 거예요. 연립을 해서 지금 y를 없애기 위해서 소거법 했더니 요 방정식이 나왔다 보면 되죠.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 파악하려면은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보면 되겠네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니까요. 0보다 큰 범위, 작은 범위 둘 다 좀 정확하게 한번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라고 했을 때요. 주기 자체는 2파이죠. 그쵸?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3파이는 주기의 반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 모양새가 원점 대칭으로 또 그려지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이렇게 될 때요. 아이고, 그림이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강의 특징을 다 드러낼 수 있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그린 게 y는 sin x고요. 그 다음 요 녀석만 그리면 되잖아요. 요 녀석 y는 3파이분의 x. 이거는 기울기가 3파이분의 1이고 변수가 x인 그런 1차 함수인 거죠. 그쵸? 여기가 이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에 0 넣으면은 0,0을 지나고요. 0,0 이미 여기가 해겠네. 그쵸?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3파이를 대입을 해보죠. x에 3파이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3파이, 1이 이렇게 되네요. 자, 1은 사인의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최대값. 자, 그래서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요. 그쵸? 마이너스 3파이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힐 텐데, 그러면 이제 직선을 양 끝점을 이으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여기서 쭉 해서 내려가요. 이 부분은 1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 당연히 아래쪽으로 직선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원점까지 왔다가 원점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개수 바로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해의 개수는 7개였습니다. 7 적어주시면 정답이에요.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2파이 1대 범위가 이렇게 될 때 sin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때 sin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요거는 대칭성을 조금 활용하면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뭐 여기쯤에 있겠죠. 이때 가로선을 그으면은 만나는 부분이 여기,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x 값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죠. 작은 걸 알파, 큰 걸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지금 2분의 3파이입니다. 일단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그림 자체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2분의 3파이에서 k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베타는 반대로 k만큼 오른쪽으로 간 녀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k라고 하면요. 베타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상쇄돼서 없어져요. 두 개 더하면은 3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파이입니다. 자, 요거 구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이제 3파이란 걸 방금 또 아이고 햄이 이거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파이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걸 구한 거죠 지금. 요게 3파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요 녀석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요거 2파이 빼도 되겠습니다. 사인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네, 주기만큼 왼쪽으로 가도 똑같은 y값을 가지죠. 주기 함수니까. 자, 이거 파이 패턴이네요. 파이 패턴 이 그림 보고 좀 얘기를 해보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요.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가 파이예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더 갔으니까 여기 이 그림이네요. 이 그림은 여기 이 그림이랑 같죠. 그쵸? 그런데 양음이 차이가 나요. 여기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그냥 사인 3분의 파이인데 양음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는 지금 60도잖아요. 60도. 이게 60도면은 1대 2대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지금 이 샬라샬라가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도 실근의 모양새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함수로 바꿔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y는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의 x 지금 함수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y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k 하니까 지금 이거는 상수 함수예요. 가로선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 녀석의 개형은 쉽지만 k 값이 뭔지 모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명확하게 모든 값이 다 나와 있지만 조금 형태가 복잡하죠. 간단하게 고쳐서 나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인 제곱 x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죠. 두 개 더해서 사인이랑 코사인 제곱해서 합치면 1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분배 2를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제곱 x고 마이너스 코사인의 x 있었고 2 곱하기 1 한 개 뒤로 따라 나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뭐 여전히 이 녀석의 개형을 그리기는 쉽진 않은데요. 이 녀석 지금 최대 최소를 따져주는 거는 할 수 있죠. 코사인의 x를 t라고 하면요.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위에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식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4분의 1이다. 그치? 4분의 1. 반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 이거 아닌가? 네. 반이면은 4분의 1의 제곱. 네.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더하고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이거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이 녀석은 밖으로 나와요. 2분의 1 곱해서 플러스 8분의 1. 그러면은 8분의 8이 16, 17. 2랑 더해져서 8분의 17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확하게는 뭐 지금 얘기하기 힘들지만 일단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최대 최소는 어떻게 돼요? 최대는 일단 8분의 17일 거예요. 자, 8분의 17. 그림이 이렇게 샬라샬라 그려지는데 최대는 어느 순간 x가 t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만들 거고요. 그때 y 값이 8분의 17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8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언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그림이 또 뭐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고 그림이 뭐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이 녀석의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는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y가 8분의 17 되고요. 최소는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녀석 그림 네, 위로 볼록인 요런 형태일 거고요. 네, 가운데 있는 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예요.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곳에 여기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존재할 거고요. 1은 조금 더 멀리 있을 거예요. 여기 t가 1일 때는 조금 더 멀리 있겠죠. 대칭의 모양이 돼야 되고 축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네, y 값의 범위는 위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t가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t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1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최소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y 값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지다가 네,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y는 마이너스 1, y는 8분의 17.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8분의 17이라는 선이랑 마이너스 1선 사이에 이렇게 이 첫 번째 녀석의 그림이 형성이 되니까요. 이 사이에 y는 k 이 가로선이 이렇게 이 8분의 17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만 그려지면 되겠죠. 이 위에 그려지면 해가 실근이 없어도 교점이 없어도 사이에만 그려지면 교점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같아도 한 점 이상 만나겠죠. 그쵸? 그리고 8분의 17 이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0 이상 요걸 푸시오 했으니까 지금 x의 범위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등식의 해를 얘기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수치를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나타내고 더해서 0 이상인 부분 찾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항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in x가 네, 마이너스 코사인의 x 이상이다. 이런 모양새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y는 sin x랑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지는 그런 부분의 x 값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개형으로 푸는 문제가 돼요. 자, 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자주 그려봤으니까요. 일단 코사인 먼저 한번 좀 그려보죠. 코사인 먼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어, 여기가 파이. 조금 더 넉넉하게 합시다.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사인 그립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요. 이 녀석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때 원래 0,1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0,-1에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혓바닥이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혓바닥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잘 그려졌네요. 자, 이게 어쨌든 요 녀석의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 사인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요. 0,0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그 모양새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파일 때 최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좀 표시를 해봅시다. 청록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사인 x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보다 큰 부분이니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높이 있는 부분 찾으면 되겠네. 여기 이 부분 빨간색이 더 높이 있죠. 그러다가 여기 이 부분 이후로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고 언제부터? 네, 여기 이 부분 이후로 다시 빨간색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시한 1번, 2번 부분의 x좌표만 알면은 색칠한 부분의 범위를 나타내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방정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영역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을 해서 축을 좀 옮겨서 생각을 해볼게요. 쌤이 주황색을 이렇게 축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축을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잠깐만 잊어봅시다. 오른쪽 부분 한번 볼 거예요. 빨간색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은 그냥 코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은 이렇게 이제 방금 이 녀석을 축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네, 이 녀석을 축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빨간색은 y는 코사인 x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은 y는 사인 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코사인 x랑 사인 x랑 같은 점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코사인 x랑 사인 x랑 같은 x는 특수각이에요. 뭐예요? 4분의 파이란 말이죠. 맞나요? 4분의 파이 45도일 때 두 값이 2분의 루트 2로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네, 여기는 이런 파이 이런 거 무시하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네, 4분의 파이만큼 오면은 이렇게 같은 값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황색 선을 생각을 했을 때 요걸 캐치를 했고요. 이 주황색 선 이제 지우고 봅시다. 이제 이 전체 영역에서 볼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4분의 파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온 지점이 여기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 x좌표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4분의, 얘가 4분의 2니까 4분의 5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이 녀석도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녀석이 되겠죠. 2번의 x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녀석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6에 1 더해서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해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검정색 부분 1번까지의 범위를 좀 얘기를 하면요.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요. 어디 이하이다?
4분의 5파이 이하이다. 2번 부분 얘기를 하면요. x가 4분의 7파이 이상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2파이보다 작다고 했어요. 여기 애초에 범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2파이보다 작다. 얘 또는 얘가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있는 17번부터 24번까지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험 기간 때 풀이 영상이 같이 포함될 거니까요. 그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16번까지 내용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중간고사, 1차 지필고사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